단백질이 생성되려면 처음에 아무 때나 막 세포가 만드는 거 아니지. 그지?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야 자극. 예를 들면 누구하고 누구에 의한 신경계나 호르몬 같은 게 자극을 해주면 여기에 누가 이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랬어? 누구 이거? DNA에 있던 정보가 누가 복사해 가서 RNA가 mRNA가 복사해 가서 여기 핵막에 붙어 있는 이거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냐? 소포체. 그래서 핵 속에서 DNA의 정보가 RNA에 전해진 다음에 소포체로 오는데 소포체로 요 RNA가 와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조그만 알갱이들 이름 뭐였어? 리보솜에서 요 설계도 보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안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는데 붙어있는 소포체를 뭐라고 부르고? 거친면 소포체라고 부르고 안 붙어있는 소포체는 뭐라고 부르고?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른다고.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여기서 만들어낸 단백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아요? 단백질 수송을 담당한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 맞고요.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지만 지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것도 맞아. 하지만 공통적인 역할은 뭐야? 수송. 되겠죠? 자, 수송하다 보니까 끝에 또 무슨 주머니가 또 쌓여 있어요? 소포체는 붙어 있지만 얘는 안 붙어 있어. 따로따로 떨어졌는데 겹쳐져 있어. 뭐라고 불러 이거? 누가 발견했어? 골지란 사람이 발견한 골지체가 있는데 얘는 요 단백질을 뭐 하고 있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요. 필요할 때 분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기억나니? 저장했다가 분비할 때는 여기에 한쪽 구탱이가 요렇게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올라서 뭘 만들고요? 분비 소낭을 만들고 분비 소낭에다가 요렇게 단백질을 담아서 요렇게 분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쏙 내보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단백질 이동 경로까지 설명을 했어요. 단백질 이동 경로는 어디서 만들어져서? 소포체에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 골지체로 간 다음에 분비소낭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봤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특이하게 골지체는 또 하나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요? 요렇게 생긴 주머니를 만드는데 얘는 요 안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담고 있어. 근데 요 단백질은 뭐냐? 효소야. 어떤 효소? 가수분해 효소. 우리 몸은 인지질과 여기 있는 막들은 전부 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영양소로 돼 있다고. 근데 영양소들은 전부 다 탈수축합으로 결합해 있다며? 그럼 그거 분해하려면 뭘 써야 된다고? 가수분해 효소.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 주머니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대략 한 2,000가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가 혹시라도 터지는 날에는 가수분해 효소 다 쏟아져 나올 거고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싹 녹아버려요. 세포가 죽어. 일부러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이 병든 세포를 그렇게 죽이기도 해요. 세포 자살이라고 해. 자기 내부에서 리소좀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 녹여버리는 거.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얘 이름 뭐라고요? 리소좀. 두 가지. 리보솜은 어디지? 리보솜은 만드는 애. 리소좀은 분해하는 애. 되겠죠?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로 들어온 뭐 나쁜 병균 같은 것도 소화시키는 분해하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 되겠죠? 이거 말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다 정리해서 5장 끝낼 거예요. 정리. 첫 번째,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막이 이중이네. 잠깐만, 조심해. 이중층하고 달라. 인지질 이중층은 몇 중막을 구성한다고? 막 한 개를 구성하는 거야. 막 한 개가 이중층이니까 이중막은 막이 결국 몇 중층이 되겠어? 4중층 이렇게 되는데 4중층 이런 말은 안 나오지. 자, 어쨌든 이중막이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2개 있다는 뜻이야. 또 써줘. 난 또 친절하니까. 시간 없는데?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2개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누구냐? 얘네가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미토 이렇게 쓸게요. 알아보죠? 두 번째. 얘네 중에 DNA 가진 애 누구 있니? 1번
2번 DNA 가지네.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아니 핵이 가지고 있는 거 알겠는데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는 왜 갖고 있어요? 얘가 원래 세균이었죠. 원래 세균으로 돌아다니다가 우리 세포 내로 들어와서 공생하게 된 거니까 원래 근본적인 DNA는 얘네는 다 세균의 DNA와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RNA는 누구한테 있어요? RNA는 DNA 심부름하는 애야. 따라서 DNA를 가진 애는 RNA 무조건 가져요. 그러니까 누구 있겠어?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rRNA 들어봤나요? RNA 종류가 mRNA, tRNA, rRNA가 있어. rRNA 가진 애가 있어요. 그 rRNA의 R이 리보솜이란 뜻이에요. 리보소멀 RNA. 따라서 리보솜이 RNA 가지고 있어요. 요런 거 좀 하나씩 정리해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TP를 만들 줄 아는 애가 누구냐? ATP 만들 줄 아는 애 누구냐? ATP 만드는 애는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오케이. 왜냐? 얘가 ATP 만들어야지. 그지? 그런데 조심할 거 하나 더 있어. 엽록체도 미토콘드리아 ATP 만들어요. 엽록체는 봐봐. 미토콘드리아는 지가 막 만들어서 나한테 주지. 쓸모있게 해주지. 근데 엽록체는 지가 쓸 거만 지가 만들어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엽록체에서 ATP가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얘가 만들어서 지가 쓴다고. 알겠죠? 요 기억하시고 ATP 생성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세포질이에요. 세포질이 뭐지? 세포질? 핵이 여기 세포가 있고 핵이 있으면 요 나머지 부분에 있죠? 여기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ATP 합성하는 효소만 있으면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질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다 단일막이죠, 대부분. 근데 막이 없는 애가 있어요. 막이 없는 애. 막을 안 갖고 있는 애. 일단 첫 번째 핵 속에 있는 애들이 막이 없습니다. 핵 속에 있는 인이나 염색사가 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심립이라고 하는 애도 동물세포에만 있지만 얘도 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막이 없다면 리보솜. 리보솜은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냥 단백질 2개 붙어 있어요. 요 안에 이제 rRNA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단백질 2개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이 없어요. 그러면 염색사가 막이 없으면 염색체는 막이 있을까? 염색체 니네 맨날 이렇게 그러잖아요. 막이 있을까 없을까? 막 없어요. 단지 이렇게 생긴 실을 이렇게 뭉쳐놓은 것 뿐이야. 알겠죠? 막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니라 따로 알아보자. 세포 안에 두 가지가 있어. 원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포는 후형질이라는 걸로 구성이 돼요. 원형질이 뭐냐면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 흔히 친구들은 살아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리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틀리진 않아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 후형질은 뭘까요?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정확하게는 생명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물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형질은 핵도 되고 소포체도 되고 세포질도 되고 세포막도 되고 그 다음에 골지체 분비소랑 되게 많아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다 세포질이야. 다 원형질이야. 근데 후형질은 두 개밖에 없어. 우리 원형질 외울까요? 후형질 외울까요? 그게 좋겠어요? 나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할게요. 원형질 외울까요? 후형질 외울까요? 그게 낫겠네요. 그러면 후형질의 두 개를 알려줄게요. 하나는 액포, 또 하나는 세포벽. 요 두 개가 후형질이야. 세포벽은 지난번에 얘기했다. 얘 무슨 당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다당류. 성분이 뭐였죠? 셀룰로스였어요. 자, 액포 얘기를 좀 해요. 액포는 말 그대로 액체 주머니야. 대부분 물 들었어요. 물이 들어서 뭐 하냐면 농도 조절, 즉 삼투압 조절할 수 있는 게 요 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생물2를 배운 친구들은 팽압이라고 하는 빵빵해지는 압력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액포야. 그 다음에 액포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당도 들었고 색소도 들었고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꽃잎 같은 경우에 색깔을 나타내는 건 요 액포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의 색깔이 바로 이 꽃잎의 색깔을 나타낸다고요. 그럼 우리가 과일의 맛을 나타내는 것도 뭐 때문이라고? 요 액포 때문이라고. 액포 안에 당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달콤해요. 근데 이 당의 종류하고 노폐물 종류가 좀 다르니까 과일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맛하고 배 맛이 다른 건 사과하고 배가 만드는 노폐물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거야. 우리 그거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고 있는 거지. 어머 이거 사과 노폐물 맛이야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책에서 잠깐 볼게요. 세포의 구조에서 우리가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 뭐냐 하면 왼쪽이 식물세포.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뭐예요? 세포벽, 엽록체, 액포. 물론 액포는 일부 원생동물이 가지고 있어서 얘는 좀 가로. 식물한테 있는 거 3가지. 동물한테만 있는 거요. 뭐요? 중심립. 선생님이 지난번에 중심립 그려줬는데 기억나요? 뭐 이렇게 빨대 요렇게 갖고 요렇게 빨대가 뭉쳐져 있는 모양이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도 요거랑 수직하게 요렇게 뭉쳐져 있는 게 요거 하나가 중심립, 2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중심체라고 부른다고. 뭐 할 때 쓴다고? 방추사 만들 때 쓴다고. 세포 분열할 때. 자, 나머지 얘기 줄 좀 치고 넘어갈게요. 핵, 유전물질, DNA, 유전자, 뭐 별거 없잖아. 유전물질, 그리고 핵막에 뭐가 있다고? 구멍 뚫려 있으니까 핵공이 있다. 핵공이 있다. 그 다음에 핵막은 줄 쳐놓고 몇 중막? 2중막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하고 에너지 생산 이 정도는 알죠? 알아요. 그렇죠. 대단한 친구들 모르는 게 없네요. 에너지 생산하고 세포호흡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엽록체는 식물에만 있고요. 포도당 합성, 광합성 할 수 있다. 끝. 그 다음에 세포막이요. 세포막은 형태 유지만 맨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기능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한 기능이에요. 세포막은. 그래서 형태 유지와 물질 출입 조절,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은 알고 있죠? 유독 모자이크막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인지질, 이중층이나 단백질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 흐물흐물하게. 그러니까 이걸 유독 모자이크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막 단백질이 물질 출입 조절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신호인식 수용체하고, 그 다음에 뭐 됐어. 이거는 몰라도 돼. 그래서 소포체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통로 역할. 그 다음에 리보솜. 리보솜 뭐 하는 애야?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골지체는 물질 저장 분비. 그 다음에 리소좀은 2개 다 줄쳐야 되죠. 가수분해 요소랑 세포내 소화랑 둘 다 줄치면 되겠어. 코가 나오고 있어요. 중심체는요. 중심체 어디다 줄쳐? 방추사 형성 줄쳐주시고, 식물세포는,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데 여기다 그냥 써줄까? 전투과성막. 전투과성은 반투과성하고 다른 말인데요. 반투과성은 용질, 용매 중에서 다시 설탕물을 넣으면 반투과성막은 물은 통과시키고 설탕은 통과 안 시켜요. 분자 큰 거 통과 안 시켜. 근데 이 전투과성막은 설탕물을 넣으면 설탕도 통과시키고 물도 통과시키고 아무거나 전부 다 통과시킨다는 뜻이야. 되겠죠? 크게 살아있는 부분 아니까 조절하지 않아요. 되겠니? 그 다음에 액포, 노폐물 저장하거나 삼투압, 팽압 조절 얘기했으니까 됐죠? 됐냐? 이제 넘어가. 그 밑에 세포 막 나올걸요? 인지질, 이중층. 요 정도는 됐고.